요즘 미국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건강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나라 일본 노인들의 장수 비결 때문인데요. 미국인들이 비싼 헬스장 회원권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고 있는 동안 일본 70대, 80대 노인들은 그냥 일상생활 습관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거든요. 일본은 100세 이상 오래 사는 분들이 9만 명이 넘는 세계 1위 장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이 5년간 이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장수 비결은 식단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6가지 간단한 움직임이었어요. 처음엔 서양 의사들도 너무 단순해서 무시했던 동작들이었는데 뇌 스캔을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동작들을 매일 하는 일본 노인들은 서양인보다 기억력과 판단력 같은 뇌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40%나 느렸고 관절은 수십 년 더 유연했으며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은 20년 젊은 사람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이것을 현대의학에서 가장 놓치고 있던 장수의 비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동작을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강력한 것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동작만으로도 평균 7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이 동작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을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되도록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위에서 6위 중 마지막 6번째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거의 모든 일본 장수 노인들이 이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6번째, 천천히 걷기. 너무 단순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 노인들은 이것을 정말 소중한 건강 습관으로 여깁니다. 천천히 걷기는 그냥 걷기가 아니에요. 평상시 걷는 속도의 절반 정도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걷는 거예요. 일본 노인들은 보통 아침 식사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요. 서양식 빠른 걷기와 가장 큰 차이는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는 점과 특별한 호흡법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2걸음마다 숨을 들이쉬고 2걸음 동안 잠깐 참았다가 4걸음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런 호흡 리듬이 심장과 혈관, 그리고 신경을 동시에 안정시켜주는데 이 효과는 빠르게 걷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교토대학교에서 60세 이상 3,000명을 10년간 살펴본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매일 천천히 걷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이 딱딱해지는 정도가 무려 62%나 낮았습니다. 혈압도 위쪽 수치는 평균 12, 아래쪽 수치는 평균 8이나 떨어졌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천천히 걷다 보면 발이 바닥에 완전히 닿을 시간을 준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야 발의 33개 관절이 고루 움직이면서 뇌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서 있고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신호를 보냅니다. 덕분에 균형 잡는 능력과 주변 공간을 파악하는 감각이 확 좋아져요. 서양 노인들도 천천히 걷기를 단 8주만 해도 한 발로 버티는 시간이 평균 45초나 늘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걷기를 제대로 하려면 발바닥 전체를 굴리듯 걸어보세요. 뒤꿈치로 살짝 닿은 뒤 발바닥 가운데를 지나 발가락으로 밀어내듯 마무리합니다. 시선은 발끝이 아니라 약 2m 앞을 바라보고 팔은 힘 빼고 가볍게만 흔들어요. 손은 편안하게, 손가락은 살짝 구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호흡이 정말 중요해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걸음을 세면서 리듬을 맞춰보세요. 아침에 하면 가장 좋은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어서 천천히 걷기가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러닝머신에서는 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벨트가 발의 자연스러운 굴림을 방해해요. 가능하면 다양한 길을 골라 걸어보세요. 바닥면이 달라지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 골고루 쓰입니다.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잔디나 흙길 같은 자연 바닥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들이 콘크리트에서만 걷는 분들보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가 20%나 더 좋았어요. 처음 시작한다면 10분부터 천천히 몇 주에 걸쳐 서서히 30분까지 늘려보세요.
이제 몸을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매일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매일 아침 6시 30분 일본 공영방송에서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라디오 체조 시간 신호예요. 이 운동은 1928년부터 수백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매일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체조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서양식 운동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딱 3분 15초 동안 13가지 스트레칭을 끊기지 않게 이어서 합니다. 한 동작마다 여러 근육을 함께 쓰면서 계속 움직여요. 가만히 버티거나 무리하지 않고 부드러운 연속 동작으로 관절에 기름칠하듯 윤활을 해주고 몸 전체의 유연성을 지키는 거죠. 오사카 의과대학이 60세 이상 8,000명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매일 라디오 체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넘어지는 사고가 40% 적었고 오래된 허리 통증은 55% 낮았습니다. 80대가 되어서도 어깨와 엉덩이 관절이 거의 온전히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유지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관절 안 윤활액, 전문 용어로는 활막액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게는 30%까지 늘려줍니다. 이 윤활액은 관절을 매끈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해요. 규칙적으로 안 움직이면 끈적해지고 양도 줄어들어 나이 들며 생기는 뻣뻣함과 통증을 부르거든요. 동작 흐름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슴을 펴고 숨쉬기를 돕는 부드러운 팔 들기 동작입니다. 들이마실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내쉴 때 내립니다. 이어서 어깨 관절을 깨우는 팔 돌리기, 척추를 유연하게 하는 부드러운 몸통 비틀기, 갈비뼈 사이 근육을 늘려주는 옆구리 굽히기, 다리 쪽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며 걸어주시고 무릎과 엉덩이를 움직이는 얕은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전체 흐름은 숨이 살짝 찰 정도로만 심장 박동을 올려 피가 잘 돌게 만드는 리듬을 유지합니다. 효과를 더 보려면 시간대가 중요해요. 일본 노인들은 대개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기 전에 합니다. 이때는 잠자는 동안 자연스럽게 높아진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활용할 수 있어 근육과 힘줄인대 같은 결합 조직이 스트레칭에 가장 잘 반응해요. 동작은 따뜻한 꿀속을 지나가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하세요. 억지로 세게 하거나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전부 하기가 어렵다면 팔 들기와 부드러운 비틀기부터 집중하세요. 적은 노력으로도 효과가 큰 핵심 동작이에요. 지금도 많은 일본 회사가 업무 시작 전에 단체로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한 생산성 연구에선 이런 회사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병가가 30% 적었다고 해요. 이제 몸만큼이나 뇌를 지켜주는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한국 노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매주 강력한 시니어 건강 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4번째, 깊은 스쿼트 자세로 쉬기. 일본의 공원이나 정원을 걸어보면 일본 노인이 깊은 스쿼트, 그러니까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로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평평하게 붙인 채로 대화를 나누거나 식물을 돌보기도 하죠. 이 자세를 10분, 20분, 심지어 30분까지도 불편함 없이 유지합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서양인 대부분은 이 자세를 10초도 버티기 어려워요. 이건 단순히 몸이 유연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스쿼트로 쉬는 자세는 의자에 오래 앉아 지내는 생활에서 잃어버린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쉬는 방법이거든요. 일본 노인은 이 능력을 평생 유지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자주 쓰기 때문이에요. 보통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이 자세로 보내지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눠서 합니다. 도쿄 노인학 연구소가 12년 동안 5,000명의 노인을 살펴본 연구가 있어요. 최소 2분 동안 깊은 스쿼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 들어갈 위험이 무려 70%나 낮았습니다. 엉덩이가 일상에 필요한 만큼 잘 움직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평균 9년 더 오래 혼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몸의 움직임 원리로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할게요. 깊은 스쿼트 자세는 엉덩이 관절을 거의 끝까지 열어줘서
나이가 들며 많이 생기는 허리가 굽은 걸음걸이를 막아줍니다. 균형에 중요한 발목의 부드러움을 지켜주고 소변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골반 바닥 근육도 함께 강화해줘요. 무엇보다 등뼈에 걸린 압력을 덜어줘서 척추뼈 사이 디스크로 영양이 든 물이 잘 드나들 수 있게 돕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이런 깊은 쪼그려 쉬는 문화가 있는 곳일수록 엉덩이, 인공관절 수술이 80% 적고 오래된 허리 통증도 60% 적었어요. 이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등을 벽에 살짝 기대고 스쿼트, 즉 쪼그려 앉기를 연습하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은 조금 바깥으로 향하게 합니다. 몸을 천천히 낮추면서 무릎이 발가락이 향하는 방향과 같게 맞춰주세요. 초반에 발 뒤꿈치를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기 어렵다면 수건을 둘둘 말아 뒤꿈치 아래에 받쳐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30초만 버티고 몸이 풀리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오래 버티는 것보다 자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1분간 하는 것이 한 번에 5분 버티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한국 어르신 이야기도 더해볼게요. 한국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온돌 문화와 농사일, 시장에서 잠깐 쪼그려 쉬는 습관 덕분에 이 자세가 낯설지 않았어요. 다만 의자 생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시간이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분명해요.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을 때 허리를 숙이기보다 잠깐 쪼그려 앉아 쉬어보세요. 김장 같은 살림을 준비할 때 낮은 선반이나 바닥 정리를 스쿼트 자세로 해보세요. 손주와 놀 때도 이 자세를 자주 써보세요. 이렇게 일상에 다시 끼워 넣으면 엉덩이와 발목의 움직임이 빠르게 돌아옵니다. 무릎이 불편한 한국 어르신은 식탁이나 싱크대처럼 단단한 곳을 가볍게 잡고 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곧게 세우고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뒤꿈치 받침을 조금 높였다가 익숙해지면 점점 낮추면 좋아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심한 관절염이 있다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얕은 범위부터 시작하시고 필요하면 주치의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세요. 일본 노인은 버스를 기다릴 때, 정원 일을 할 때, 텔레비전을 볼 때도 종종 이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 어르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자주. 이 원칙만 지키면 몸은 그 동작을 금방 기억하고 스스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움직임 범위를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몸의 안정성을 오래도록 지켜주도록 신경을 다시 훈련하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한 발로 서기. 조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본의 많은 의사들은 한 발로 서기를 서양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듯이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한 발로 서기는 건강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자 운동법으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발로 서기는 실제로 우리 몸의 균형 능력과 근력, 신경계의 조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걷기 속도나 손아귀 힘 같은 기존의 노화 측정법보다 더 정확하게 나이에 따른 건강 저하를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들에게서 한 발로 서는 능력이 떨어질수록 넘어질 위험과 심장혈관계, 신경계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발로 5초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될 정도입니다. 나이 대별로 기준 시간이 있는데 60대는 30초 이상, 70대는 20초 이상, 80대는 10초 정도를 목표로 하면 건강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한 발로 서기 운동은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몸과 뇌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후쿠오카 대학교 노화연구에서 15년간 12,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매일 한 발로 서기를 연습한 사람들은 엉덩이뼈 골절이 68%, 병원 치료가 필요한 낙상이 75%나 줄어들었습니다. 뇌 검사 결과를 보니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데 중요한 뇌 부위의 회색 물질, 즉 정보를 처리하는 층이 두꺼워졌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발로 설 때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분에 수천 번의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합니다.
이런 조정들이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이 함께 작동하는 전체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뇌의 몸이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주는 감각 수용체들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귓속 깊은 곳에 있는 평형기관이 반응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뇌가 여러 시스템으로부터의 정보를 동시에 모아서 판단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안전을 위해 벽이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서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리세요. 시선은 약 3걸음 앞에 움직이지 않는 한 지점에 집중하고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3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그 다음 다리를 바꿔서 반복하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는 정보가 차단되어 다른 균형 시스템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일본 노인들은 보통 양치질하면서 이것을 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킵니다. 기존 일상 습관에 2분 정도만 끼워 넣으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이 되어 꾸준함을 지킬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균형을 잡은 채 작은 움직임을 추가해 보세요.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는 발로 작은 원을 그려봅니다.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균형 감각과 몸의 협응 능력의 다른 부분을 자극해 줍니다. 핵심은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30초가 쉬워지면 45초로 늘려보세요. 눈을 감고도 할만해지면 수건을 접어 그 위에 서보세요. 살짝 흔들리는 바닥을 만들면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배우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 연구진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실제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장수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에서 30초간 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10년 더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술 같은 효과를 보이는 이 간단한 동작을 오늘부터 일상에 살짝 끼워 넣어보세요. 짧고 가볍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바닥 앉기 전환 동작.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7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20번도 넘게 마치 숨 쉬듯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때도, 향긋한 차 한 잔을 음미할 때도, 텔레비전 속 이야기에 빠져들 때도, 사랑하는 이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은 언제나 바닥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앉고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이 한 번 한 번의 움직임은 그 어떤 첨단 헬스장 기구로도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근력과 유연성, 온몸의 협응 능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복잡하고도 완벽한 전신 운동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밝혀낸 진실. 스쿠바 대학교에서 10,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바닥에 앉는 사람들과 오직 의자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바닥 생활을 하는 이들의 다리 근력이 무려 40%나 더 강했고 엉덩이 유연성은 50%나 더 좋았습니다. 심지어 90대가 되어서도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인지 능력, 즉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 점수가 일관되게 15%나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머리도 더 맑았던 겁니다.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바닥에 앉았다가 안전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능력이 동시에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움직임을 순서대로 계획하는 지혜, 흔들리지 않는 균형 감각, 필요한 만큼의 근력 조절, 그리고 주변 공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예리한 감각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어나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뇌의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겉으로는 그저 일상적인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뇌 전체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인 셈입니다. 올바른 동작 방법과 안전한 연습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먼저 바닥에 부드럽게 대고 이어서 다른 쪽 무릎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발 뒤꿈치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가볍게 꼬고 앉거나 옆으로 다리를 빼고 앉는 등 편한 바닥 앉기 자세로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는 이 과정을 거꾸로 따라갑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어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만들고 그 다리의 힘으로 몸을 밀어 올린 다음 다른 쪽 발을 가져와 안정된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낮은 의자나 발받침을 곁에 두고 손을 가볍게 짚은 채로 연습을 시작하세요. 무릎을 꿇을 때는 손으로 지지하다가 자세가 익숙해지고 안정감을 찾으면 서서히 손의 도움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몇 주에 걸쳐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매끄럽게 앉고 일어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카펫이나 요가 매트 위에서 연습하세요. 무릎과 엉덩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서너 번에 앉았다 일어서기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지혜. 일본 노인들은 이 동작을 특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이 능력을 몸에 익히고 평생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쉽게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능력을 배우려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부드럽게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믿으세요. 무릎이나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면 동작의 범위를 줄이거나 한 단계 전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심내어 많이 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장수를 예측하는 놀라운 지표.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브라질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6년을 더 오래 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소중한 생명의 선물이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도 이 간단한 동작이 우리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말해준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긴 여정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모든 동작의 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가장 강력하고도 마법 같은 효과를 지닌 마지막 동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건 비틀기. 바로 이 동작입니다. 노화와 운동에 대해 연구자들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평범한 손수건 하나뿐인데 일본의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놀라운 활력을 지키기 위해 다른 그 어떤 운동보다도 이 동작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마법 같은 동작의 비밀. 양손으로 수건을 단단히 잡고 팔을 앞으로 곧게 뻗은 다음 온몸에 특별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비틀기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건 비틀기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광활한 바다를 작은 웅덩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동작은 기존 운동의 99%에서는 깊이 잠들어 있던 근육 섬유들을 깨워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쿠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 동작을 하는 사람들의 몸에 정교한 전극을 부착하고 관찰했을 때 그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근육 활동이 기록되었습니다. 척추 깊숙한 곳에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정화 근육들이 활발하게 깨어났고 발바닥 깊숙이 숨어있던 작은 근육들까지 생생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얼굴 근육까지도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의학계를 뒤흔든 놀라운 연구 결과. 의학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일본 노인 15,000명을 무려 20년간 꾸준히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단 2분간만 이 동작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년이나 더 길었던 것입니다.
사망 위험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진 소나기 힘이 평균 92세까지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준치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뼈의 밀도 역시 20년 더 젊은 사람과 같은 수준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7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은 소중한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뇌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올바른 수건 비틀기에 필요한 양손의 정교한 협력이 뇌의 좌우 반구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그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 통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순간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며 치매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확한 동작 방법과 호흡의 비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돌 말아놓은 손수건을 어깨 높이에서 가로로 잡고 양손을 팔 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벌립니다. 마치 수건을 찢으려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힘을 주어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엉덩이는 정면을 향한 채로 상체 전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틀기가 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의 중심인 허리와 배 근육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 돌린 지점에서 하나, 둘, 셋을 세며 버틴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긴장감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자기 자신에 맞서서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모든 안정화 근육들이 깨어나 함께 일하게 됩니다. 호흡은 전체적으로 고르고 꾸준해야 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올 때는 깊이 들이마시고 비틀 때는 천천히 내쉬세요. 이런 호흡 패턴이 우리 몸의 평온함을 담당하는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는 치유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 이 동작의 최대 장점은 누구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아주 가벼운 긴장감으로 작은 비틀기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익숙해진 분들은 더 강한 긴장감과 더 깊은 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 노인들은 앉거나 누워서도 이 동작의 변형을 하십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긴장감을 만들고 조절을 유지하고 호흡과 움직임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것이죠. 서 있기 어려우시다면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비밀. 분자 생물학적으로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되 길이는 변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수축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근육이 힘을 쓸 때만 분비되는 귀한 물질입니다. 이 마이오카인들이 마치 천연 약물처럼 작용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까지 촉진합니다. 수건 비틀기는 지금까지 연구된 그 어떤 동작보다도 1분당 더 많은 마이오카인을 생산해냅니다. 하루 2분의 기적. 시간대도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일본 노인들은 보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이 동작을 합니다. 아침 시간의 수건 비틀기는 하루를 위해 신경계 전체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며 저녁 시간의 동작은 몸의 회복을 돕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선사합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1분, 밤에 1분만으로도 완전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 순서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몇 시간의 일반적인 운동보다도 더 깊이 있게, 더 전면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침실 한켠에 작은 손수건 하나를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마법 같은 동작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가벼운 시작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 결국 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는 진짜 답은 첨단 기술이나 값비싼 건강 보조제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일본 노인들이 몇 세대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온 소박한 일상 동작들 속에 깊이 숨어있는 오래된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6가지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지켜주는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시스템입니다. 근력과 유연성, 균형과 협응 능력, 그리고 신경계의 건강을 동시에 보살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값비싼 운동복도 따로 시간을 내어 헬스장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명확한 사실. 연구 결과들은 명확하고도 압도적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평생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맑고 또렷한 정신을 보존하며 인생의 마지막 수십 년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며 의미 있게 보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화를 반드시 이겨내야 할 질병으로 여기는 서양식 운동 방식을 계속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노화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우아하고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이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동작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이 그들의 오랜 지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내일까지 미룰 것인지 결정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동작들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일본식 건강 습관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근력이나 균형 감각에서 실제로 변화를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진솔한 의견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꿈꾸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